안녕하세요. 약관과 차트를 보는 박소영 소혜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정기가 부담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영상을 보고 문의를 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 문의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오늘 정기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험 계약에 있어서 정기간 부담부란 보험회사가 특정 질병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서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는 보험 가입자의 병약이라든지 기존 질병이 보험회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용하는 건데요. 특히 정기간 부담보는 해당 질병이나 신체 부위에 대해서 보험기간 전체 기간 동안 보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약관에서는 정기간 부담보에 대해서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질병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부담보를 해지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와 관련된 그 보험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 건강검진이라든지 추적 관찰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그것을 치료라 보고 정기간 부담부를 풀어주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문의가 왔던 것 중에 어떤 거냐면요. 이분은 2015년도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분이 허리에 대한 정기간 부담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허리에 대한 치료가 있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전환실손이라고 하죠. 전환실손에서 보험을 새롭게 가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허리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2015년도에 그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허리에 대해서 부담보를 계속 가져가지 정기간 부담보를 풀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2015년도에 보험 계약을 할 때 보면 보험 계약에는 그 증권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2020년도에 전환 시비를 할 때 보면 거기도 보험 증권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증권번호가 동일할까요? 다릅니다. 증권번호가 다르고 그 두 번째로는 보험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 보험을 계약할 때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분은 이행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전환 시비를 계약을 하면서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번호도 완전 바뀌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면 2020년도는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회사는 같은 보험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허리 치료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정기간 부담보를 인수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분 실제로 2020년도부터 5년 동안 한 번도 치료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기간 부담보는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험 약관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 해당하는 질병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적인 진단,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라고 보통 보험 약관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에게 의뢰했던 분이란지 문의를 주셨던 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제가 드렸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정기간 부담부에 이제 분쟁이 많다 보니까 제가 찾다 보니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번호는 2018 가당 560605 채무부존재 소송이고요. 이 판례는 저희가 아래 링크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했고 유방에 대해서 정기간 부담부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체결 전부터 이제 우측 유방이 양성 결절을 갖고 있었고요. 계약 체결 이후 2014년 5월에도 이제 동일한 질환을 해서 변화가 없이 계속 유지가 됐던 거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검진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에는 그 전에 치료했던 것을 가지고 이거는 추가 치료다. 치료란 것이지 어떤 검진만 한 게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보험회사는 뭐라고 지금 이 판례에서 주장하냐면요. 특정 부위 부담부 특별약관은
특정 부위 또는 특정 질병을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을 없을 경우 이 문구에 대해서 이 질병을 완치되어 위험 자체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제 보험사는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계약 체결 전에 이제 유방의 양성 결절은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런 단순한 건강 검진이고 어떤 특별한 추가적인 어떤 치료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약관의 해석에 따라서 면책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감원의 이제 부담부 해제 요건 관련된 분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민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청약 이후 이제 5년간 해당 부위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정기한 부담부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이분은 결론은 이제 이 특정 부위에 대해서 5년 정기한 부담부가 잡혔지만 이분 치료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하게 보험금 청구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금감원 민원에서도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이 부위를 치료한 이력이 있는데 보험금 청구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담보를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금감원도 청구만 안 한 거는 그건 안 되고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민원인의 의견보다는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맞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네, 정기간 부담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데,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추가적인 진단은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얘기를 해서 정기간 부담부를 해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이 생기고 내가 아팠을 때 그때 청구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고 정기간 부담부를 풀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의 본인의 의견을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장기간 부담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 링크에다가 이 판례를 놔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영 손해사정사였습니다.